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누나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30년을 복역한 앤드류 서가 일리노이주 교도소에서 지난 26일 금요일 출소했습니다. 이달 50세가 된 서 씨는 금요일 오전 9시 45분쯤 일리노이주 서부 키와니 교도소를 출소해 변호사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날 출소한 서 씨는 교도소 앞에서 변호사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 씨는 30년이 걸린 지금 이 순간 행복부터 슬픔, 죄책감, 압도적인 기쁨까지 나를 휩쓸고 있는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대학 교육을 계속하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19살이던 1993년 9월 25일 시카고 벅타운 인근에서 누나의 남자친구 로버트 오두베인을 살해한 혐의로 10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 씨 남매가 보험금 25만 달러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황은 다르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서 씨가 나를 괴롭히는 동거남을 없애달라는 누나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정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었지만 범행에 이르기까지 겪은 기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석방이 임박한 모범수 수용시설로 이감되면서 조기 출소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감옥 기록에 따르면 앤드류 서의 30년 수감 기간 동안 징계 기록은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공인 안경사 자격증 취득을 포함해 여러 가지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 외에도 장애 수감자를 돕고 교도소의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자원봉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감자 뉴스레터를 공동 집필했으며 청소년 사법제도와 관련된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일리노이 교도소 프로젝트의 법률이사인 캔더스 챔블리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청소년 가석방법이 시행됐다면 앤드류는 2015년에 가석방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오픈 준비를 마친 중부마켓 샴버그점이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그랜드 오픈 행사를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합니다. 중부마켓 샴버그점은 111 이스트 골프로드 샴버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샴버그의 요지인 골프와 미첨이 만나는 지점에서 남서방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가는 중부마켓 샴버그점은 미국 그로서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각종 한국 및 아시아 식료품과 하드웨어 제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마켓 내의 푸드코트는 오는 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채텀 지역의 마트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으로 인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전은 도난 차량 때문에 시작됐고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총격 전후 차량 충돌로 인해 범인 중 일부가 체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8시 50분경 31세 남성이 자신의 도난당한 다치 두랭고를 한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발견하고 다가가자 차 안에 있던 서너 명의 일당이 총격을 가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본인의 차를 도난당한 뒤부터 차주는 차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추적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무장한 상태로 총격을 받자 바로 응수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을 훔친 일행은 총격전 중에 도주하려 했으나 근처 티모빌 매장을 차로 들이받으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피의자 일행 부상자 중에는 목과 어깨에 총상을 입은 23세 남성,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10대 학생이 함께 근처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23세 남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며 현장에서 일당 중 한 명은 도주한 상태로 경찰은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총기 3점이 회수된 상태입니다. 제30대 일리노이 한인부동산협회 카라 회장 2취임식이 지난 28일 쉐비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성대히 열렸습니다.
안준영 총무의 사회로 일부 행사가 진행됐으며 김승주 전임 회장의 이임사와 제30대 신임 회장인 제인전의 취임사를 비롯해 최은주 시카고 한인 회장,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사이먼 리의 축가로 행사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제인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함께 가는 부동산협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임원진, 이사진 모두가 협력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협회로 모두가 한 부서를 내가 맡고 있다는 신념 아래 자부심으로 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승주 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 도와주신 우리 카라 회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동포사회가 우리 카라에 많은 지원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인전 신임 회장은 김승주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김승주 전임 회장은 트레이시 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행사 2부의 사회는 크리스 리와 세라 한이 맡았으며 테너 이경재, 시카고 한인 여성회 모둠북, 피아노 최하진, 바이올린 이은영, 첼로 최정도 씨의 피아노 3중주가 축하 무대로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미국 국립예술진흥재단으로부터 3만 달러의 예술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 보조금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과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 현대 도자기 전시회 Earthly Eloquency를 후원하게 됩니다. 국립예술진흥재단은 2024 회계년도 958개의 예술 프로젝트 가운데 총 2,710만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한인문화회관 측은 새롭게 단장된 한인문화회관 박물관에서 2025년 지상의 웅변 한국 현대 도자기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시회는 명성 있는 한국 전통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도자기 작품들을 선보이며 중요한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한국의 문화사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의 협업을 통한 두 기관의 동시 전시는 서로의 장점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시카고 서벌브에서 12개 소방서가 출동할 만큼의 대규모 건물 화재가 지난 일요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에반스톤 소방서에 따르면 28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경 140이 그린리프 스트리트에 있는 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지역 12개 소방서에서 긴급하게 출동해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해당 건물 지하와 1층에서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옥상까지 번진 것으로 발표됐으며 부상자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 중 도자기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플리카 아담스 씨는 여기서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보니 정말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메트라가 오는 2월 1일부터 매표 창구를 폐쇄하고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단행합니다. 메트라에 따르면 우선 모든 노선의 매표 창구가 폐쇄됩니다. 이미 BNSF 노선의 매표 창구는 폐쇄됐으며 시카고 시내역을 포함한 나머지 매표 창구는 2월 1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대신 승객들은 벤츄라 앱을 통해 기차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혼잡한 정류장에는 자동 발매기가 설치됩니다. 또 다른 변화는 10회 승차권과 증분요금이 폐지됩니다. 10회 승차권은 대신 5개 데이패스 팩으로 대체되며 가격은 구역 간 단일 승차 요금의 9.5배로 책정됩니다. 메트라 시스템의 모든 월간 패스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리저널 커넥션 패스는 벤츄라 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금 체계의 단순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메트라는 구역 범위를 10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줄였으며 할인 요금 프로그램도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트라 일렉트릭 라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선의 요금이 인하됩니다. 현재 유니언역에서 오로라까지 BNSF 노선을 이용하면 $8 25센트의 요금이 부과되지만 2월 1일부터는 $6 75센트로 인하됩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주 임신 14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주 전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현행 위스콘신 법은 임신 20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14주 이후 낙태를 금지시키면 더 많은 태아가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4월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14주 낙태 금지 조치가 발효돼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전체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간간 및 근친상간 사건에는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국민투표를 승인한 경우 결과가 인증된 다음 날부터 금지 조치가 발효됩니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의원 아만다 네드워스키는 원내 회의가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는 국민의 의지에 반대하는 투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여성이 생식 관리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을 정부가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테슬라가 후방 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로 약 20만 대를 리콜합니다. 지난 26일 CNBC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후방 카메라 관련 소프트웨어 불안정성으로 2023년 모델 S, X, Y 차량 19만 9,575대를 리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오는 3월 22일부터 우편으로 리콜 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차 소유주들에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료 배포한 상태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자율주행 성능인 오토파일럿 결함 수정을 위해 지난달 모델 Y, S3, X 차량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오토파일럿 관련 일련의 충돌 사고를 2년간 조사한 끝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획기적인 법제였던 연방급여평등법의 15주년이 되는 29일 연방공무원 및 연방계약업체에서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를 더 좁히는 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09년 1월 발효된 릴리 레드베터 공정급여법 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성 근로자들은 아직도 남성 급여의 보수의 84%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백인 여성들의 임금 격차는 더 심합니다. 릴리 레드베터법은 민간업체 굿이어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민간기업 급여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어 연방기관과 연방과 계약을 맺은 업체의 실질적 법효력이 한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상식의 조치들이 수백만 근로자들이 급여를 공정하게 받고 성별 및 인종별 격차를 줄여 연방정부와 연방계약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3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